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 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2번 박수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유랑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진보 정치의 핵심 지역 경기도에 왔습니다. 제가 유세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을 하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신 칠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랑 약 40년 정도 차이가 나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지금 119에 실려가셨다고 전화를 받아서요. 지금 어떻게 연설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전라도에 왔는데 민주당하고 붙어 먹어야지. 뭐 말도 못 들어본 유시민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 8만 원이 유시민 장관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 정당에 몸을 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런 어머니한테 진짜 부끄럽지 않은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이고 싶고 전국 청년위원장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항상 어느 시도당 대회나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요것만 크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당 청년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를 발굴하는 기호 3번 이병헌 당원 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6.2 지방선거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 광진구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4천만 원을 썼습니다. 1,000만 원은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께 손을 벌리고 1,000만 원은 제 직장에서 동료들이 10주일간 모아줬습니다. 지금도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빚진 돈도 좀 갚고 아내와 사랑도 나누며 여느 가정과 같이 평범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생각이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 동생들의 문제이자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의 청년위원장이라면 적어도 이 땅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 하나쯤은 공약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제 대안은 20대 국회의원 만들기와 슈퍼스타 방법으로서의 슈퍼스타 국민참여당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뿐이지만 전국 청년위원장 수권 능력이 있는 국민참여당의 전국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더욱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곳 없는 청년들을 모아 보이겠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 재미를 찾게 해주고 연애도 하게 해주고 감동도 느끼게 해주고 비전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수도권 청년당원 큰 모임은 춤과 노래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전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춤과 노래는 재미와 감동도 주지만 율동팀을 따라 춤추다 보면 어느새 똑같은 율동으로 춤추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동으로 무장된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보여주고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2기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전영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당 2차 당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1년은 우리 당에겐 여성 당원들의 활약이 더 많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된다면 먼저 시도당 전국 여성위원회를 찾아가는 순회 방문을 실시해서 현황과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사업도 단기사업, 장기사업, 핵심 중점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사업은 당내 여성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사업으로는 당내 여성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중점 사업으로는 당내 양성평등 문화를 완성하고 여성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2012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 교체와 대선에서 정부 권력 교체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올 한 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당헌당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우인혜입니다. 저는 정말 두 가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각 시도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당헌당기위원회가 할 일이 없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당대회처럼 이런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기 집행부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신다면 당헌당기위원회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당원 배가운동 하러 다니느라고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소망은 본론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 당의 조직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그 어떤 당도 흉내낼 수 없는 고품격 정당 문화를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반 이상이 회원이기도 한,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끼고 사랑하는 노사모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 요즘은 많이 위축되고 활동도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조직 문화가 잘못되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은 간 곳 없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어제까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지에게 비난과 욕설이나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게시판을 점령하고 조직의 여론을 주도한다면 어떻게 그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 되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꽃은 정말 꽃이 아름다운 것은 형형색색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향기까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속에서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서로 다른 동지들을 인정함 속에서 정말 우리 당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당이 아름다워지면 국민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 당에 박수를 보내면서 비로소 당의 세력이 커져서 마침내 2012년 꼭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춤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자, 준비하면 자,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되는 거 열심히 춤을 한번 춰주십시오. 자, 음악 주십시오. 예, 지난 10번의 시도당대회에서 우리 훌륭하신 최고위원님들의 연고주의 연설에 심하게 당황하고 있는 권태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도당 주권당원이라는 사실은 꼭 밝히고 하겠습니다. 예,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제가 청춘의 20대, 30대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만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정말 운동도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2002년도 처음 우리 노무현 유시민을 만나서 개혁당에 처음 참여하고 그 뒤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참정연이라는 단체도,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단체도 또 정말 크게 한번 바꿔보고자 유시민 대선 캠프의 조직팀장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국민참여당 창당 기획단장으로 일기 사무총장으로도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활동들입니다. 전국 선거도 4번 정도 앞장서서 치러봤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요즘 그래도 앞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남기는 한 가지 제가 참여당하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은 우리 이재정 대표님을 일기 사무총장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1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당 당원님들 너무 어려운 선거 치르셨고 정말 많은 상처와 어려움도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이 이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당으로 온 건 다 당원님들의 덕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은 박수 한번 서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은 당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순간순간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하고 몸을 뛰어야 되는 자입니다. 2012년의 승리를 위해서는 24시간을 일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 공약, 제 경력은 제가 드린 명함과 또 제가 어제 보내드린 이메일과 중앙선관위 게시판에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력과 공약을 살펴주십시오. 누가 당의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인지 확인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저보다 더 훌륭한 적임자가 있으시면 제가 2번째 표를 주십시오. 결코 상처받거나 혼자 돌아서 울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이라고 보신다면 제게 1번째 표를 주십시오. 한 표의 가치와 위력이 뭔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 사무총장처럼 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 필요합니다. 당원님들만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고 사랑합니다. 당원님들 감사합니다. 요새 당내 육바에 의해서 오빠 기호 5번을 좋아하는 오빠 부대가 생기고 있답니다. 기호 5번 함께 걷는 문태령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이 문태령인데요. 아버님이 아마 큰 용이 되라는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신 것 같은데
근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용이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큰 용을 만드는데 앞장서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힘차게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저는 자치국권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창안하고 제안하고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 당의 자치의 분권의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예컨대 당원 당규에 다른 어느 당에도 없는 지도당의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운영규약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권의 정신은 우리 당에만 있는 것이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개혁당을 함께했고 열린우리당을 유시민 차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정당개혁운동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바로 서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생산하는 정당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최근에 친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유산 중에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승계하는 정당이 되자 이렇게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풀지 못하고 가신 숙제를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 2012년 용꿈 꾸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세요. 제가 본신의 노력으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서
기호 3번 김동진입니다. 김광직이 아닙니다. 여기 좀 빼주십시오. 제가 늘 5억만 채고 뒤에 오면 제가 이 유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쫙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강진 위원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강진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저는 분당에 갔더니 당선이 돼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당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고생하셨고요. 경기도지사 선거를 포함해서 6.2 지방선거 때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후보를 민주당의 패권주의에 밀려서 후보를 사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대연합을 반드시 제대로 된 연대연합을 성사시켜서 그런 가슴 아픈 상처는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만 오로지 해왔습니다. 20년 이상 지역활동을 해온 풀뿌리 전문가이자 유일한 지역위원장 출신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역연회를 어떻게 강화하고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전국의 100여 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히 보육과 교육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최고위원 한 명 우리 참여당에서 키워주십시오. 매년 하는 공동육아 한마당에 전국에서 5,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늘 한명숙 총리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유시민 대표를 모시고 가서 유시민의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풀뿌리 전문가이자 유일한 지역위원장 출신의 후보, 보육과 대안교육의 전문가인 후보, 연대연합의 저기민 저 김동진을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세하지 말고 우리 춤으로 대결합시다. 춤추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이 목소리 내라 그러면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표에 혈안이 돼서 요즘 전 재산을 털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KBS, MBC를 보면 제 광고가 나옵니다. 지하철에 가도 광고가 나옵니다. 지하철 전광판에 보면 오늘의 날씨 광무. 여튼함제 광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 고향이나 집안이 몰락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경기도에도 오래 살았는데요. 수원, 안양, 과천, 구리, 부천, 광명 등 안 살아본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무엇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지난 1년간 수고하신 우리 이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당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원당지 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의 여러 아픔을 같이 느끼고 지내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후보 사퇴하신 분들, 그분들의 대의를 위한 희생, 피눈물 나는 후보 사퇴, 그리고 이어진 깊은 고통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픔을 딛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딛고 내년에는 이 땅에 경기도에 그 숭고한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국민참여당이 세상을 바꾸는 그 주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도당 여러분 믿습니다. 작년에 그 수고와 희생을 가지고 헛된 이 이명박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 당이 꿋꿋이 앞장서서 야권연대 최우선에 서서 승리의 그날을 이뤄낼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이름으로 꿈에도 사무치는 노란색 노무인의 이름으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유성찬 기호 7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경기도니까 개성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개성에도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내에는 항상 공장 폐수가 있고 그 공장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운전을 관리를 제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적으로 경기도민들이 개성을 편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남북이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제 소망입니다. 경북에서 태어났지만 포항에서 이 현실의 작금의 사태에 있는 포항에서 태어났지만 이명박과 진금 선고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년 이상덕 의원과 진금 선고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출마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분당을 이정웅 후보의 사무실에 와서 명함을 나눠주기 같이 나눠줬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분위기 다르다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을 버린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주었었는데 포항에는 제 명함이 거리에 아주 많았습니다. 눈앞에서 저도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통함, 설기를 심는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2012년 총선에서 이상덕이를 반드시 부셔버리겠습니다. 저 유승찬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겁함도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영남에서 고생하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저도 원래 지르는 스타일인데 앞에서 너무 질러서 조금 기가 죽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한번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우선 문태령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분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방 출신인 저를 뽑아주지 않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태령 후보는 저를 지지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웅 후보님 또 고맙습니다. 또 역시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정 대표님이 당내에선 저랑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지해서 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면 우리 대표님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를 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한 6천여 명 정도의 당원을 가지고 30만 민주당원들을 꺾어서 우리 유시민 후보님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만들어주신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유시민 대표님을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신 우리 유시민 대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에게는 자유와 복지를, 국가에게는 정의와 책무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최고위원회 저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중부권의 곳곳에 튼튼한 지역위원회 건설해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박수. 또한 제3차 전국 당원대회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유치해서 노무현의 바람, 유시민의 바람, 노란 물결을 전국에 덮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정당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저와 같은 평범한 당원이 최고위원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고, 저를 뽑아주셔야 제대로 된 우리 국민참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평당원들이 당의 활동을 통해서 시의원, 군의원, 국회의원이 되고 단체장과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정당 만들어 갑시다. 제가 그 희망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꿈을 활짝 피워내겠습니다. 기호 4번 반드시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일 후보라, 단독 후보라 기호가 없는 당대표 후보 유시민입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진다고 우리 김세종 국장이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박수와 연호를 너무 오래 하시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창당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함께 겪었던 많은 일들, 제가 여러분께 보답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내년에 꼭 외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경선이 매우 치열합니다. 오늘도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10곳의 시도당 대회를 다니면서 유세를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당원들이 많고 또 경기도에 오다 보니까 좀 연설이 훨씬 정통적인 정치 연설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뭐 고향이 어디다 아니다 이런 폭로전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많이 그랬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리고 되게 연설 내용 중에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는 공약이 많아서 대통령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이강진 위원장님과 도당 사무처의 일꾼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혹은 지금부터는 좀 편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새 도당위원장님과 두 분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님들 보니까 두 분 다 여성이고 그리고 30대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젊은 당이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지금까지 11곳의 시도당 대회 중에 오늘이 가장 학예회 분위기가 많이 나는 도당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9분의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당원 동지들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뵈면 그래 우리 당은 저런 당이야. 저분들이 어떤 당에 갔으면 투쟁 경력 부족으로 공천을 못 받았을 거고 또 다른 당에 가면 생각이 너무 참신해서 공천을 받을 수 없었을 분들인데 우리 당은 출마하겠다 이러면 전부 기립박수 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정말 저런 동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당에 참여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공약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도지사 떨어지고 나서 별로 슬퍼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재정 대표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지 않습니까? 무슨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그렇게 저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 그 당신이 당대표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역시 하느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공약은 어찌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우리 당의 역량이 우리가 가진 포부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무척 잘 알고 있는 반면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원과 힘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이 갈등을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겪어왔습니다. 시도당 대회를 다녀보면 지난해 창당대회 때와 비교할 때 매우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훨씬 단단해진 어떤 결의 이런 것들, 결심, 의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목표 그것과 우리들의 역량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때 이때 잘못하면 기운이 빠지고 앞이 암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상상해 보죠. 먼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저는 상상합니다.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의 의석 합계가 120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상. 진보개혁 정당들의 의석의 합이 180개가 되는 상상. 그리고 그 180명의 진보개혁 정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20명이 등원하는 날 선서를 할 때 여성들은 노란 스카프, 남성들은 노란 넥타이를 메고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앞으로 1년간 더 노력해서 힘과 역량을 기른다면 그렇게 해서 야권의 연대연합이 대의와 명분에 입각해서 모든 진보개혁 야당 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큰 당은 큰 당대로 작은 당은 작은 당대로 나름의 명예를 지키고 나름의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나름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한다면 이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하니 야당 진보개혁 정당 180개의 의석 가운데 9분의 1인 20개를 국민참여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과도한 욕심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죠. 그래야 40억 펀드 빚지는데 갚죠. 못 해내면 우리 당은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야 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예, 적어도 파란색 잠바 입은 사람은 없어야죠. 원래는 제1야당, 야당 중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2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당연히 당 지지율에 접근하는 개인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고달픈 것은 민주당의 제1야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25% 정도 지지를 받고 제가 한 15% 지지받는다면 우리 당은 무척 행복할 겁니다. 작은 당으로서 작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당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경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1등인데 그러면 불러다가 뭐 해줄까? 뭐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큰 꿈은 없고 교섭단체 정도 해주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1야당 민주당의 당 지지율에 접근하는 개인 지지율을 가진 대선 예비 후보가 없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우당인 민주당의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만들어내시기를 저는 진짜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 못 해내면, 민주당이 그걸 못 해내면,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우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민주당의 제1야당의 지위 또는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의 지위를 우리가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실력과 기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도전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민주당이 도저히 껴안지 못하는 새로운 야권을 지지하는 새로운 시민들을 규합해서 우리의 몫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제1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 제1야당다운 지도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한 우리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당대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걸 누가 물어보던데요. 당선은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을 시켜주시면 우선은 우리 당을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김해에서 이봉수 예비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금 오늘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만 분위기 억수로 좋습니다. 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민주당이 지지율 25%짜리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김해을을 우리에게 그냥 양보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국민참여당을 경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어떤 예비후보도 김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봉수 후보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야권의 예비후보들 중에 이봉수 후보 말고는 김태호 씨를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봉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수 후보는 강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경남 지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박연차 씨와 관련되어서 정치적 비운을 맞이했고 우리 대통령님도 역시 그 덫에 걸려서 운명을 달리하셨죠. 김태호 씨도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총리 낙마된 분 아닙니까? 김해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 가운데 박연차 씨가 주는 돈을 눈앞에서 뿌리치고 이따위 짓 하지 마시오! 라고 훈계하고 나온 사람, 그가 바로 이봉수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까칠한 것이고 이런 것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런 일들 때문에 안티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비방과 안티는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4월 27일 국회의원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 분당을도 예비후보의 경쟁력만을 기준으로 해서 단일화하면 이종훈 후보가 됩니다. 김해도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단일화하면 이봉수가 됩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무공천하기로 한 전남 순천도 우리 당이 후보를 내면 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원하는 것은 모든 지역의 보궐선거에 우리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있고 다른 야당의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가 있을 때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후보를 내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4.27 재보선 단일화 협상을 해서 단일 후보를 전국적으로 만들어내고 반드시 국민참여당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너무너무 좋은 당인데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좋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저는 세종대왕님을 제일 존경하는데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한 임금님이 무척 많지만 백성들이 문자가 없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문자를 만들어주신 임금님은 세종대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이 많으나 정당 지형이 국민의 소망과 달라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당 지형을 국민의 소망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특정한 지역을 연고로 해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고 정치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를 훌륭하게 만들 수 없고 국가가 더욱 훌륭해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훌륭한 삶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당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이념적 지향을 더욱 분명히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래야 순전히 참여당의 정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데 유리해서 오는 분들도 올 거 아닙니까? 맑은 샘물만으로 시내를 이룰 수는 있지만 한강과 같은 큰 강을 만들 수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엄청 올려가지고 그냥 당에서 하는 대로 맞춰가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드는 당을 원하십니까? 예, 그걸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당은 큰 강물처럼 될 수 없죠.
예, 저는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섞임, 어울림, 퓨전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마실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정도의 물이 된다면 그 강은 없는 게 낫죠. 적어도 사람과 자연과 무생명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큰 강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섞이고 더 넓게 어울리고 그리고 가끔씩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과 잘 섞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 확고한 믿음에 비례해서 우리들이 남들과 섞이고 교류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저도 섞이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도 섞이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더 좋은 정당, 더 좋은 정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당 제2기 당원대회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경기도당 지도부의 앞에 많은 시련과 함께 큰 성취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경기도 주권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리고 투표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